안녕하세요, 미북입니다. 최근 시장 순환 장세가 나오고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시기라고 봅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시장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시기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포트 구성을 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 대응 전략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저번 주 러셀 위주로 의미 있는 매수세 들어왔다고 말씀드렸고, 기존 기술주 위주의 포트 구성보다는 전략적인 포트 구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저는 저번 주까지 기술주 위주로 트레이딩 포트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SOXL과 FNG 위주로 구성을 했는데 전량 익절하고 이번 주 월요일에 포트 재구성 시작했어요. 지금은 업스타트와 BNKU 비중 확대까지 진행된 상황이고 TMF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내일 브로드컴 실적 발표 보고 결정할 생각입니다. 브로드컴 일봉으로 보시면 현재 브로드컴 3개월 정도 진행된 역헤드 앤 숄더 이후 흐름이 꺾인 상황이에요. 최근 엔비디아를 필두로 반도체 섹터 모멘텀이 안 좋았고,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 6시 15분에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에 브로드컴 주가 변동성이 큰 상황이에요. 브로드컴은 나스닥 시총에서 8번째로 크고 반도체 섹터에 영향 지대하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투자하고 계시다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 22시 30분에 CPI와 코어 CPI가 예정되어 있고, 목요일 장중에 FOMC 금리 결정과 파월 의장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다음 주 FOMC 전까지 지금과 같은 순환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즉 단기적으로 지수 플레이보다는 개별 종목과 섹터별 접근이 더 수익률이 좋게 전개될 것이라 봅니다. 순환 장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번 주 목요일에 다우와 러셀 위주로 먼저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금요일에 SPX가 장기 저항을 돌파했고, 어제는 빅테크 위주로 매수세가 나왔어요. 기술주가 10월 말부터 한 달 동안 랠리를 이끌었기에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순환되는 키맞추기 형태의 구조가 나오고 있어요. 포트 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사실 시장 순환되는 속도나 기간이 전부 달라서 딱 규정할 수는 없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당시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순환 장세가 올해 6월, 7월 순환 장세와 달랐던 것처럼요. 당시에는 AI 모멘텀이 처음 시장에 이슈가 되던 시기여서 관련주들 위주로 랠리가 나왔다면 지금은 선별적으로 나오고 있죠. 불과 5개월에서 6개월 차이인데 매크로 상황도 완전히 급변하기도 했고요. 올해만 말씀을 드렸지만 2020년과 2021년 장세도 전체적으로 광범위한 랠리 속에서 간간히 특정 섹터만 오르고 내리는 순환 나왔던 것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 맞는 포트 구성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순환 장세는 순환 속도가 매우 빠르거나 하진 않지만 가뜩이나 변동성이 큰 성장주 위주로 전개가 되고 있고, 거기에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자칫 포모를 유발하기 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포모에 휘둘리지 않고 내 투자 성향과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원칙을 세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어떻게 되는지, 손익비 설정은 어떻게 할 건지, 기존 포트 상황은 어떻고 리스크 감소 성향은 어떤지 등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포트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포트를 구성했다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유효한 전략은 음봉 매수와 양봉 매도라고 봐요. 시장 순환을 고려한 전략이고, 어느 정도 순환되다가 다시 지수 위주로 크게 갈 타이밍이 오면 그때 양봉 매수가 유효하다고 봅니다. 즉 짧게 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다음 주 FOMC에서 금리 동결된 가능성이 97.7%로 매우 높지만, 파월 의장이 혹여나 시장을 진정시키는 코멘트가 나올 경우 충분히 단기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조금이라도 매파적이라면 매크로 상황도 불안정한 상황으로 전환이 될 거고요. 그래서 시장 해석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봐요. 이제 옵션 특이사항 말씀드릴게요. 일단 FOMC 전까지 제가 보는 뷰는 SPX 기준으로 4,500에서 4,600선에서 적은 변동성을 보이며 움직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수는 옆으로 가면서 순환하는 형태인 거죠. 옵션 시장에서 보는 SPX 각 날짜에 따른 내재 변동성 지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FOMC에도 내재 변동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연말까지 대략 10%의 내재 변동성이 할당되어 있는데, 이것을 SPX 움직임으로 바꾸면 대략 하루에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65포인트가 움직이는 것에 베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하루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적게 가져가고 있고, 빅스와 연동돼서 큰 움직임 자체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 대응 전략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PX에 촘촘한 감마 포지션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4,600으로 굉장히 많은 포지션이 몰리고 있고, 4,500에서 4,600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포지션이 구축되고 있어요. SPX가 하락하려고 하면 풋을 매도쳤던 풋옵션 세력들이 하방을 방어하고, 또 4,600을 뚫으려고 하면 콜을 매도쳤던 콜옵션 세력들이 상승을 방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4,500에서 4,600 어느 쪽으로도 돌파하지 못하면서 FOMC를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쇼커버링에 나올 수 있는 SPX 상승 최대치를 수치로 모델링하는 자료인데, 오늘 기준으로 4,580에 잡혀 있어요. 4,580부터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이 더뎌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제 뷰는 SPX 자체가 큰 움직임을 보이기보다는 이러한 횡보 장세가 이어지면서 단기적으로 그동안 못 올랐던 섹터로 로테이션과 순환매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포트 구성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 후 양봉 매도로 리스크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전략 수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